박 후보님, 저희 같은 조그마한 언론사나 뭐 개개 국민들까지 상대하시느라고 트윗을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그 정치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회의스럽습니다. 지금 박 후보님만이 갖는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뭐 조그만 언론이 아니고 젊은 세대를 파워풀한 언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트윗은 이제 시작한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에 저는 활발하게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정치의 나쁜 것은 전부 저한테 덧칠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우리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는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 아니에요. 그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킬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하에 무도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상대로 해서 누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러한 경험과 경륜, 투쟁 경력, 이런 것을 보고 당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저는 저만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춘 분은 대통령 후보로 가라. 내가 당대표로서 금년 4월 총선과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후보님, 그 탁월한 정치력에 대해서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저질렀던 많은 실정들, 또 한나라당이 많은 국민들한테 보여줬던 실망감들, 이것들을 깨끗이 정리할 인물로서 박 후보님을 생각하는 그 국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 행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생전에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토머스 제퍼슨의 말이 옳았다. 우리가 반석 위에 올린 것으로 알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국가의 기본이 무너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 낙검수의 정봉주 의원을 같은 말을 한 박근혜 대표는 왜 비대위원장으로 저렇게 세상을 활보하게 하고 같은 말을 한 정봉주 의원은 감옥에 넣습니까? 경제. 지금 1% 재벌 때문에 99%의 우리 국민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 민주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남북관계. 강원영 목사님께서는 생전에 경제는 한번 무너져도 살릴 수 있지만 남북관계는 무너지면 다 죽는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살려는 남북관계입니까? 그런데 지금 파탄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70입니다. 누가 대통령 된들 총리를 하겠어요? 장관을 하겠어요? 도로공사 사장을 하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이 한번 집권을 해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 민주화, 남북관계를 개선시켜야 우리 후손들한테 남겨줄 나라를 만든다. 이 생각이 있고요. 개인적 소망이 있다 하면 남북관계 좋아지면 평양 대사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명박 대통령 보십시오. 제가 작년 2월 달 원내대표로서 국회 정당연설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형님이 이런 비리 때문에 물러가야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합니다. 벌떼처럼 일어나서 한나라당 덤볐지만 지금 사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의 국정 경험 5년 그리고 또 3, 4년의 감옥 생활 그리고 지난 4년의 의정활동 정보력 가지고 청문회 오관왕 타협 협상 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청문회 오관왕이 아닙니다. 집시법을 저도 합의해 줬어요.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꽹가리 치는, 확성기 트는 데모는 하지 못하게 하자. 국민이 다 원하더라고요. 저도 원했어요. 그런데 그걸 합의해놓고 보니까 민변에서 오셔가지고 그건 국민 기본권 문제고 또 그걸로 인해서 약 1,500명이 촛불 민주시민들이 전과자가 된다 해서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안위에 쫓아가서 제가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그 지켜냈어요. 그러고 났더니 2, 3일 후에 한겨레 신문 1면에 1,500명의 민주시민이 공소치하가 됐다. 그리고 경찰 내사가 줄었다.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째, 민주주의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있고 서민을 위해서 할 일이 있고 특히 남북관계를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섰습니다. 예, 지금 여러 후보님들께서 국내 정치라든가 남북관계까지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박 대표님, 박 후보님 같으신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교에도 상당히 정통하신 분이시라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는데 지금 동북아 정세, 특히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한테 경제권을 상당히 내어주면서 원자력에 대한 힘을 구축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저희는 개인적으로 그 남북 통일을 위한 한 걸음으로서 한미 FTA를 진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 후보님께서 상당히 늦게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 국제 정세와 한미 FTA 관계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너무 대미 일변도 외교를 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 사망 후 그러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도랑에 든 소입니다.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됩니다. 외교는 국익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FTA를 찬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셨습니다. 저로서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모든 유산을 제가 받아야 되고 공과를 다 제가 대변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찬성한 FTA를 저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팔아야 먹고 살고 미국은 사야 먹고 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특히 저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대북송금 특검으로 한 4년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제가 2번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 하는 거 봐라. 너 그러면 안 된다. 해서 크게 반성하고 그 후로 저는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받을 때요. 지금 뭐라고 하는 사람들 나선 거 있는가 보세요. 제가 맨 먼저 나섰습니다.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한미 FTA를 제가 또 반대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지금까지 노무현 FTA는 좋다. 그런데 이명박 FTA는 재협상 과정에서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혜영 교수하고 노혜경 선생 등을 만나가지고 한미 FTA 얘기를 들었는데요. 특히 2008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에 당신이 민주주의 2.0에 올린 글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국제금융위기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느끼지 않는 사람이 참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자서전에도 남겼습니다마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소위 신자유주의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임기 동안에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자서전에도 또 생전에도 많은 후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두 분이 살아계셨으면은 지금 현재의 FTA는 반드시 반대하고 폐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첫째 이유가 두 분 대통령이 통일을 위해서 6.15 남북정상회담, 14 회담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을 개혁 개방하고 북의 제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경제와 북한을 좀 더 발전시키고 개혁 개방의 길로 이끌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막아버렸어요. FTA에. 노무현 대통령 생존 시에는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ISD. 이건 사법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법무부에서도 검찰에서도 단순하게 보고서 올린 것은 잘못됐다고 올렸습니다. 사법부에서 이번에 의사 충분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저는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개성공단의 북한의 세계 진출을 위해서도 우리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평등한 반민족적인 FTA는 폐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법주권, 독소조항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건 조금 더 폐쇄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들이 70%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반대 입장을 가져왔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것은 폐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한미 FTA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통령 훈령을 무시하고 개성공단을 의제에 올리지 않았던 사건이 위키리크스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 고발 전문 사이트에서요. 예. 앞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요? 대통령 훈령을 무시한 외교협상단에 대한 문제죠. 글쎄요, 저도 위키리크스에서 그러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공무원들이 처리한 것은 참으로 대통령마저도 속인 나쁜 범죄죠. 죄악이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총선과 정권교체를 통해서 우리가 폐기를 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먼저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또다시 공정한 공무원 사회를 위해서도 광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그 전반적인 외교에 대한 것들인데, 지금 앞으로 이제 그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야권 단일화 혹은 야권 연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요? 야권 통합, 연합연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맨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맨 주장을 하고 다녔는데 이번에 사실 통합 과정에서 저는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진짜 억울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과정에서 절차를 중시하는 것도 민주주의지만은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더 큰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러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불상사에 대해서 비록 그것이 제 책임은 아니지만은 국민한테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만약 제가 그러한 사람들도 껴안아 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열린 우리당이 창당됐을 때 분당으로 민주당이 남는 이런 것은 이 박지원이가 오히려 막았다 하는 것으로 스스로 저는 자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최대의 목표는 총선 승리, 정권 교체입니다. 특히 정권 교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합이 이루어졌으면 제일 좋을 건데 그건 안 됐지 않습니까? 사실상 중통합 정도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통합진보당에서는 통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반대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연합 연대를 해야 된다. 즉 한나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특히 대통령 선거에는 그러하다. 그런다고 하면은 저는 민주당의 과감한 양보를 통해서 함께 가야 된다. 예. 그 진보통합당까지 이제 그 진보계열까지 끌어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민들이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서 길거리 민주당에 대해서 평가했던 분들이 천정배 의원, 정동영 의원, 또 이종걸 의원 이런 분들이 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특히 천정배 의원께서는 서울시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박 후보님과 비슷한 경우로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희생을 당하셨고 또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론인 한미 FTA 폐기라든가 국권 수호를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사실 저는 천정배 의원을 우리 민주당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의 이념, 로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늘 그러죠. 제가 선배이니까 좀 현실 감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생적 문제의식도 필요하지만은 정치는 현실적 상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천정배, 이종걸 다 미래가 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우리는 가치관이 목표가 아닙니다. 종교단체도 학술단체도 사상단체도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이나 학자나 시민사회는 말로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은 정치인들은 당선해서 특히 집권해야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좀 넓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가 다 한패라고 하면은 결코 집권 못합니다. 집권 못하면은 오늘날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정부 같은 세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국민들도 인내할 때 좀 인내해주고 협력해 줄 것은 협력해야만이 우리가 집권해서 그러한 세상을 만들겠다 하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그 연세 춘추가 이른이시라고 그러셨는데 이번이 어쩌면 마지막 정치 행보일지도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꼭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저는 딱 정권 교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험과 경륜과 지혜와 투쟁 다 투자되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면 남북관계 개선해서 평양 대사 한번 갈 테니까 그때 취재 한번 오세요. 준비된 당대표, 검증된 후보, 기호 8번 박지원이 정권을 교체합니다. 8번 박지원 화이팅!